여보세요? 네? 네. 연금을 구해달라고요? 이상하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퇴직금으로 100세까지 당신의 노후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일단 사연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빨간 우체통에 노란 편지 봉투인데요. 이쁘다. 네, 제가 사연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25년 차, 결혼생활 20년 차의 50대 남성입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해봐야 집 한 채, 그리고 퇴직금뿐. 지금이라도 연금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망설여지기도 하고 아직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 등 고정 비용이 지출이 많아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제 갈 길을 가는데 정작 저는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 드네요. 50대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열심히 또 살아오셔가지고 자녀 교육 잘 시켜놓았으니까 일단 박수 한번 드리고, 소득은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출은 자녀 키우다 보니까 여전히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고 하면 계속 올라가고 또 자녀 결혼도 남아있고,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경제적 정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경제적 정년. 그렇죠. 네. 이제 소득보다는 지출이 좀 더 많아지는 시기, 그런 게 올까봐 좀 겁이 나고, 그 전에 내가 뭔가를 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막연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50대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은퇴 자금이 하나도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이 은퇴 후에 노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첫 번째 단계로 조금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첫 번째로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내 연금액 조회하기를 클릭을 해보면요. 55세에 내가 은퇴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년 어느 정도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내가 퇴직금으로 쌓은 돈은 얼마나 연금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준비해 놓은 개인연금이 있다면 요거까지 더해서 내가 매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사연자처럼 약간 이제 준비가 조금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장기적인 투자에 있는 연금의 컨셉보다는 주식 투자로 이렇게 한 방에 좀 이렇게 수익 좀 내보고 막 이런 니즈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투자의 그 원칙 중에 나이가 들수록 내 전체 자산에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여라, 뭐 이런 원칙도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 자산의 비중은 줄여 나가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변동성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내가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금도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노후를 위한 연금 구조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경기님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네. 해주세요. 연금 구조, 우리가 모두 아는 3층 연금 구조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1층이 국민연금, 2층이 퇴직연금, 3층이 개인연금인데요. 이 국민연금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국가에서 보장을 하는 연금제도, 퇴직연금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쌓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3층의 개인연금은 내가 꾸준히 모아놓은,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자금을 연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요새는 이 3층 연금 구조에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까지 더해서 4층 연금 구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층수가 하나 합니다. 더 올라갔네요. 네. 근데 일단 국민연금이 제일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뭐 급여명세서나 보면은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이 매달 보험료로 빠져나가긴 하는데,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사실 국민연금을 내가 직장생활 다니면서 더 넣는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아닌데, 국민연금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빨리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팁이라고 한다면 연기연금제도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연기를 하는 거죠. 내가 62세부터 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다라고 하면 62세에 당장 딱 받는 게 아니라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늦추면 매년 7.2% 가산이 되거든요. 아, 연금액이 올라간다? 네, 오케이, 연금액이 더 늘어나요. 매년 7.2%. 사실 당장 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활용하기보다는 그만큼 좀 더 많은 연금을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하게 연금 제도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설사 이제 그런 걸 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 사연자처럼 그런 게 좀 여의치가 않은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 당장에 네. 당겨받는 그렇죠. 거는 몰라도 미루고 받는 거 그리고 그렇게 이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에 대한 레벨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연기연금으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들긴 드네요.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을 만나서 이런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지금 내가 당장 받는 게 중요하지 이거 늦추는 게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열이면 9 정도는 하세요. 근데 열이면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국민연금 받아서 나는 주식 투자할 거다. 나 이거 빨리 받아서 내가 투자를 할 거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신개념인데요? 요새는 하도 주식 투자가 핫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변동성이 심한 상품에 소위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년 7.2%씩 확정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 같은 걸 활용하면 이게 조금 더 현명한 노후의 연금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거 말고 또 우리가 또 정작 알아봐야 될 것들은 우리 직장 생활에서 모아놓은 퇴직연금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좀 알아보셔야 되나요? 퇴직연금 제도는 우선 내가 DB 제도인지 DC 제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보통 여기까지 가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퇴직금 제도는 회사 내부에서 퇴직금을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직장인이 퇴직할 때 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사 바깥에 보관해주는 제도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인데 그거를 보관을 할 때 운영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겠다 하는 게 DB형,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고 DC형은 근로자 명의로 된 계좌에다가 그냥 퇴직금을 매년 한 번씩 넣어줘요. 넣어주면 그걸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우리 동우님이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잠시만요. 갑자기 잠깐만. 그게 재밌어. 오케이. 예. 제가 대본을 쓴 건데도 이게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니까 당황스럽네. 일단은 그 DB 제도는 국민연금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고 있는 그 3개월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하면 돼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퇴직금을 DB 제도에서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내 급여를 올리는 방법과 그리고 오래 다니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해진 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DC 제도인 경우에는 너무 힘드신 것 같은 게 우리 경진님한테 그래서 고맙죠? 감사합니다. 네. 이 DC 제도는 내가 연간 받은 총 급여가 있을 거예요. 그거의 12분의 1씩 내가 정한 금융기관의 회사에서 매년 납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2분의 1이면 그냥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를 본인 퇴직 계좌에 넣어준다고 보면 맞아요. 되겠네. 네. 다만 내가 선택한 금융기관의 회사에서 넣어줬다고 해도 내가 퇴사할 때까지 이 돈을 빼서 쓸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사유들이 필요해요.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나나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아프거나 이런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빼서 쓰기는 어렵지만 내가 퇴사할 때까지 이 돈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펀드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아직은 이런 투자 상품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예금 상품에 넣어둘 수도 있고요. 다만 이 펀드나 예금의 그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퇴사할 때 이 퇴직금이 천차만별이 되는 게 바로 이 DC 제도입니다.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조금 이제 알아봤는데 개인적으로 저축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 같은 50대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거 지금 해가지고 뭐 하나? 사실은 무조건 나이가 조금 더 됐을수록 무조건 빨리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박명수 씨인가 그러는 것 같은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다. 이런 말 하던데 뭐 빨리 하라는 이유가 있나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들이 있거든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내가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13.2%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2022년까지 200만 원을 더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900만 원. 700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그럼 900만 원에 13.2%? 네, 13.2% 또는 급여가 5,500 이하이신 분들은 16.5%까지도 좀 더 많이 돌려받을 받을 수 있어요. 있으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자기 저축한 금액의 50대는 900만 원까지의 13.2%. 그보다 소득이 5,500만 원 작으신 분은 900만 원에 16.5%? 적지 않은 금액. 금액이 엄청 큰데요. 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마련되지 않은 분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차라리 그냥 주식시장에 그냥 불두덩이로 그냥 뛰어드는 게 답일까요?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사실 다행스럽게도 주택은 한 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3층 연금이 내가 조금 부실하게 준비를 해놨다 하더라도 주택을 충분히 연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을 받는 건데요.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이 주택을 연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55세부터 이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종신형으로 죽을 때까지 매월 1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연금에 대해서는 준비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주택연금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어쨌든 사연자처럼 이렇게 좀 중년기에 접어드신 그런 분들의 연금 투자는 사실은 조금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우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가 손실이 크게 나면 이걸 복구할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다, 여유가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죠. 특히 글로벌 주식 같은 성장 자산에도 일부 활용을 하고 주식만 투자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요새는 특히 인컴형 자산이라고 해서 뭐 주식의 배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배당,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이런 인컴 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그런 자산들도 있거든요. 이런 자산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보신다면 그래도 변동성을 낮추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제가 우리 동엽님께 질문 하나. 복수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이제 우리 3화의 주제가 퇴직금으로 100세까지 당신의 노후 이거 하나면 끝 이거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거 같아요. 뭐 퇴직금을 가지고 100세까지 쓰자라는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 퇴직금이 내가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중요한 노후생활 재원임을 인식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100세의 삶을 살 때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관리 잘하자. 그리고 특히 DC형 퇴직연금 저도 DC형 퇴직연금이거든요. 이 관리학에 따라서 이 똑같이 입사한 사람도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퇴직급여를 조금 더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 퇴직급여 잘 관리하셔가지고 노후를 휘황찬란하게 한번 보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